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과 홍희식 화순군수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오늘 시공미사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었던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PC방 등에서도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내 흡연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서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아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재판들이고 또 이게 다가오는 선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광주지방법원과 공주고등법원이 함께 있는 지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늘 재판이 열리는 곳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정치인들과 관련된 굵직한 재판들이 잇따라 예고가 돼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누구의 재판들이 또 언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당장 내일 이곳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그리고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당선 무효형에 딱 걸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장 교육감 측은 2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이 깨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그리고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가 있어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희식 화순군수 재판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열립니까? 네, 홍희식 화순군수는 모레 이곳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홍희식 화순군수는 업자들 3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도 홍 군수가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홍 군수가 항소를 하면 지방선거에는 일단 출마할 수가 있지만 1심 결과가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면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 결과가 임박해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과 또 정치인도 정리해 주시죠. 네, 나주시장과 나주 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백이윤 의원의 경우 1, 2심에서는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임성훈 나주시장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도 역시 결과에 따라서 나주시장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법원 앞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하의 출근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살짝 추운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1.6도, 화순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에는 조금 춥겠고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꽤 쌀쌀하겠고요. 모레에도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점차 오르다가 금요일인 정월 대보름에는 영하 1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낮 동안은 6도에서 8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소치는 오늘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아침 기온 6도, 낮 동안은 14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과 담양이 영하 2도, 화순이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6도, 광주와 나주가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모레까지 맑은 하늘 보이다가 목요일에는 조금 흐려지겠고 금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시국미사를 다시 엽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사제와 신도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미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시국미사에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 등을 내건 전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공노, 광주본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는 부당한 일이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은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전국에서 광주 전남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 자금을 빌려 쓰다가 갚지 못하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몰리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협에서 20%대의 이자로 돈을 빌려 쓴 김모 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찾았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으로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20분이면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길에 한번 봤어요. 그럼 상담하러 왔어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대출을 받거나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 서민들이 주로 찾는 햇살론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이용 근로자와 금액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 한도로 해가지고 이들 상당수는 생계형 자금을 대출받았다 제때 갚지 못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6.5%로 전국 평균 13.0%보다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체율 또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신용자가 되면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고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생계형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하자 고금리 대출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된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능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경쟁적인 정보 수집이 빚어낸 국가적 재앙이지만 피해 구제는 개인적 책임으로 하고 있어서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발주부터 대금 지급 여부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구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해서 발주 계획과 입찰 공고, 대금 지급 여부 등 전 과정을 공개하면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임금 체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PC방과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됐지만 실내 흡연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금연 단속 현장, 김진선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을 나눠 흡연실을 만든 목포의 한 PC방. 전면 금연 2달째지만 아직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편한 거 아니고 그냥 단지 귀찮아서 그런 거죠. 대부분 PC방이 비슷한 실태로 최근 문을 연 PC방에 예고 없이 단속반이 들어섰습니다.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가 딱 걸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 PC방 아닌데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데 흡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신분증을 좀 주십시오.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 업주들은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기만 하면 돼 사실상 담배 피우는 손님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지를 침을 뱉건 담배를 태워서 벌금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태워버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포의 경우 담당 공무원 3명이 하루 10여 곳씩 전체 5,800여 곳에 이르는 금연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도 어려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달라요. 아까 저희가 2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드리고 이랬을 때 이제 밀치고 간다든지 폭력이나 폭언 같은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러면서 영업장이신 업주분하고 또 같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는 3,100여 곳이 넘는 금연시설을 점검했지만 적발된 흡연자는 1% 남짓인 33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3.1절을 앞두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원고 할머니들이 아닌 다른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6명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배상 청구액은 지난 소송과 같은 수준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쓰비시는 원고 1명당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상에서 선박이 위험에 빠진 경우 해경이 강제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선박이 위험에 빠지거나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경우 이동과 피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조치할 수 있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선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 방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의 혁신 경쟁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민주당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내일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새정치의 방향과 정책 기조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세력이 호남 지역을 거점으로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의 내용에 따라 민심도 움직일 것으로 보여 혁신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번 주에도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용록 의원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은 민주당의 이무진 전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신현구 실행위원이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모레는 유재신 광주시 약사회장이 광산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현장 투어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오늘 광주 산수동의 쪽방촌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광주 지역 5개 구를 돌며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이른바 5대 불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치적 홍보를 중단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을 보살피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퇴임을 앞둔 박 지사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업적을 부풀려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AI 차단과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피해를 수습하는 데 매진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특산물 생산과 유통까지 나서는 마을 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수익 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킨다는 점에서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송강면의 한 농촌마을. 척박한 땅에 벼를 재배하다 옥수수로 장목을 바꿔봤지만 농민들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고민 끝에 옥수수를 재배한 뒤 콩을 심고 수확한 콩으로 농산품을 생산하는 마을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콩으로 직접 메주를 만들고
이 메주로 맛있는 된장과 간장을 생산했습니다. 주변에서 생산되는 밤과 쌀로는 조청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품들은 마을 옆에 마련된 이 같은 판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만 3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한 이후에 팔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많은 문의가 있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들은 주변 마을 주민. 주민들이 마을 기업 주주로 참여해 농가 소득도 올렸지만 농한기 기업에서 일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친환경이니까 소득 증대가 엄청나게 좋고 또 농가들이 이 판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않기 때문에 아주 이 농사를 지을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천시는 마을 기업 성과가 좋자 낙후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컨설팅이라든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2016년까지 20개소를 육성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기업. 주민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최소한 1회 1컨테이너 이상 수출한 기업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수출 초보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무역교류단, 해외박람회 등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2년 동안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가공식품 등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우깡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됐고 양파링과 포스틱, 자갈치 등이 8에서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음료 가격도 평균 6.5% 올랐고 초코파이와 빼빼로는 최고 20%나 올랐습니다. 우유 가격이 리터당 250원 인상돼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도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나비는 날개짓을 시작했고 들녘에는 푸른 빛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육장 안이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 차고 밤새 웅크렸던 나비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화려한 날개 문양을 뽐내며 이 꽃 저 꽃을 옮겨다니고 달콤한 꿀 한 모금으로 교훈의 갈증을 씻어냅니다. 한평군 나비 대축제 기간 5월 2일부터 11일까지 호랑나비의 23종의 15만 마리를 주기적으로 방사할 계획입니다. 초목은 여전히 잿빛이고 메마른 건불만 나뒹구는 산비탈. 그 틈바구니에서 앙증맞고 산돌한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을 빨리 맞으려는 욕심에 온 땅을 뚫고 나와 가장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눈 속에서도 핀다 하여 눈색이 꽃, 얼음색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복복자 목숨 숫자를 쓰는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대표적인 꽃으로 동양에서 꽃말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농촌 들녘에도 푸른빛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지천으로 깔린 쑥 내음에는 봄 기운이 듬뿍 묻어나고 봄을 캐는 농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겨울을 놓기 싫어서 시샘을 부리는 한파에도 남도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자신의 저서 키운 대로 큰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양 전 총장은 교육은 지식과 인격이 소통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 교육 관계자들의 소통이 교육 행정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에 출마할 예정인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도 교육 에세이 아이들이 길이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교사로 일했던 경험과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 수도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신광조 전 서구 부구청장이 아름다운 돈키호테란 제목의 책을 펴내고 북콘서트 형태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신광조 전 부구청장은 자서전 성격의 책에 자신의 성장 과정과 공직 생활 경험, 지역에 대한 고민과 미래 구상 등을 담았습니다. 신 부구청장은 새정치 신당으로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